저는 김문수 후보님의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반도체 AI 첨단산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양양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반도체 AI 첨단산업본부장 양양자입니다. 어떤 후보도 지금 반도체를 특별하게 공약에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첨단산업 비전은 AI G3 전략입니다. AI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심장입니다. AI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유닛과 메모리가 반도체로 이루어집니다. AI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모든 경쟁국이 천문학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 6가지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자주 국가 수립. AI 기술의 핵심 동력은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GPU 등 고성능 칩을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세대 AI 반도체인 뉴로모픽, DPU, NPU를 국산화하겠습니다. 엔비디아, AMD 의존도에서 탈피해 국산 AI 칩이 글로벌 LLM 모델 학습에 쓰이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매칭 펀드로 연간 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유망 패밀리스 스타트업에 R&D 및 설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에 AI 반도체 실증 센터도 설치해서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쉐어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K 반도체 3대 초격차로 점프업 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기술의 격차가 생존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2등이 아닌 꼴등이 됩니다. 다음 5년 동안 반도체 산업 3대 핵심 축인 팹리스, 소부장,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K 반도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서 민관 협의, 예산 배분, 인력 양성 등 전권을 위임하겠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등 분야별 국가 핵심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설계와 소부장 분야의 혁신형 R&D 바우처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 반도체 기술 경쟁은 분초를 다툽니다. 한시가 급한 이때 용인 반도체 단지 완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전면적으로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기업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한 배후도로, 전력, 농수 등 기반시설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K반도체 초격차 연합체를 구성하고 인재 양성 체계도 재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도체 중소 중견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는 소수 대기업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산업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에 국산 우선 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 국산 부품 사용 시 세액공제, 정부 사업 가점 등을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국산 의무 구매 비율을 설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공동 클린룸과 공공 클러스터형 팹을 구축해서 R&D, 시험 인증 양산, 연계까지 장비, 인력, 공정, 통합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팹리스 기업에 우선 사용권을 제공하고 초기 비용을 면제하겠습니다. 기술 탈취 방지 및 대기업과의 불공정 계약 차단을 위한 반도체 공정거래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부장 특화 펀드를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금융, 민간, 벤처캐피탈 매칭 방식으로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반도체 안보 동맹 구축, 기술 주권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입니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한국이 반도체 동맹 허브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외교 전략을 전환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정부 보증과 함께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전략물자 보호법을 제정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외국 투자와 기술 유출을 사전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기업 인수합병 M&A에 대한 국가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서 외국 자본의 기술 흡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상설기구로 K반도체 위기대응본부를 신설하고 공급망 교란, 국제 분쟁 발생 시 긴급 투자, 물류, 기술 대체 지원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등에 대한 국가 비축 체계 또한 구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AI 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정책 대개조. 민주당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으로는 AI 반도체 산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반의 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단지에 우선 적용해 24시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AI 산업용 전력에 대해 산업용 특별요금 제도와 그린 크레딧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AI 수요 예측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력 배분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국가 표준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핵심 에너지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서 에너지 안보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진짜 성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 산업 육성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구호뿐입니다. 직전 후보자 TV 토론에서 보듯 이재명 후보의 AI 산업 관련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100조 투자를 공약하지만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이 연간 4조 규모의 AI 예산을 100조로 늘려 기업에 투자할지 의문입니다. 전력 공급 문제만 해도 허점투성입니다. 관련 정책 전문가가 없거나 반원전 등 이전에 해놓은 말이 많아서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다릅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이 원하는 바를 가장 잘 알고 정책을 만듭니다. 이 시대 경제 발전은 첨단 산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짜 경제, 진짜 성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줄 김문수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언론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네. 네, 매일경제 김영주입니다. 네네. 미국, 중국, 대만 정부도 지원이 우리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약 중에서 좀 특별히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공약으로 내세우는 뭐 100조 투자 이런 것들은 금액적으로 어떤 AI 투자의 스코프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그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컨트롤 타워를 두겠다는 것, 특히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라고 차별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21대 국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제일 선두에 제가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던 게 과학기술 부총리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시겠다고 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차별점인데, 제가 이제 여러 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과학기술 부총리제에 제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 국회에 있어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 따로, 또 산업부 따로, 그리고 중기부 따로. 예를 들면 반도체 팹리스 산업을 어디서 담당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부 부처에 뭔가 질의를 했을 때, 과기부는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과기부의 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부는 반도체는 그야말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팹리스는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의 담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혼란이 왔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이 부총리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과학기술 부총리제다. 미래산업,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미래산업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컨트롤 기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게 가장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별히 또 김문수 후보님이 사실 경기도 도지사 때 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런 첨단 산업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리고 삼성의 그 평택 공장을 유치할 때도 정말 수도 없이 민관 협력을 위해서 기업에도 찾아가고 그런 실질적인 유치를 해내신 그런 경력이 있고 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그 GTS 뭐 이렇게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김문수 후보는 이런 그 첨단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꿈이고 희망이다, 이런 것을 분명한 그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이 바른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도 집중 지원하는데 전혀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 뭐 모든 당이 민생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발표된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제로 0원인 어떤 그 포션이 2023년도에 정확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만 33.6%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70%에 육박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언론으로부터 들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민생을 우리가 뒷받침할 때 이 첨단 산업의 어떤 그 제조 클러스터가 만드는 어떤 생태계, 우리의 삶의 생태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언론님께서도 좀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좀 집중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은 첫 번째 공약이 자유주도 성장,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것에 함축되어 있는 그 함의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한 25년 전인가 30년 전에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한 5% 정도였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장비 국산화율이요. 그러면 지금 램리서치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 텔, 뭐 이런 회사, ASML 이런 외국 회사가 그 장비를 거의 다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회사들하고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이 어떠한 관계로 해가지고
국산화율을 빨리 끌어올리고 지금 현재 아무리 우리가 D램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장비 국산화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이득이 전부 외국 회사로 빠지는 셈인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갖고 빨리 끌어올릴 수 있을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제가 소부장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후보도 소부장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장비 국산화의 문제가 언제 크게 대두됐었냐면 2019년도에 7월 1일 날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소재 규제 세 가지를 해왔죠. 폴리미드, EUVPR, HF 이 세 소재 규제를 하면서 와 국산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게 크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국산화를 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장비 국산화가 5%에서 23년 기준 20%고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램리서치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텔이나 이런 회사들도 정말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에 의해서 장비를 만들어 온 회사고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2차 산업에서 1차는 이제 농업으로 보고 2차 산업에서 정밀기기 또 이런 그 2차 산업에서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장비를 만드는 이런 그 미세 장비 있잖아요. 미세 기술로 이루어지는 장비들의 어떤 기술을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추격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축적해온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이걸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가 2019년도에 그 소재 규제 세 가지 머티리얼을 가지고 마치 그 소재 이제 장비 국산화, 소부장 국산화가 됐다라고 막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최대한 국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적어도 그런 펀드라든지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최근에 TSMC의 파운드리 산업이 워낙 전 세계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TSMC의 어떤 공장이 지금 일본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그런 영향에 의해서 사실은 오사트 기업들의 성장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태계가 그쪽에서 생태계가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TSMC도 그런 장비 개발을 위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장비를 아니 일본 장비를 더 이게 기술력이 좋은 장비를 쓰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하면 삼성과 SK의 산업 아닌가? 아직까지도 진보 영역,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묘연합니다. 사실은 이 국산화를 어떻게 국산화율을 높일 것인가? 그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생태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방책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김문수 후보님이 그 경기도에 정말 외국 기업들을 투자하고 그랬던 이유가 우리의 어떤 장비 기술과 함께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한 거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야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 K반도체 3대 초격차로 점프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소부장을 오늘 다룬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소부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근데 지금 AI가 팬시하기 때문에 지금 AI 하는데요. AI도 결국은 실리콘 기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반도체 어떤 패권을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고 만약에 투자가 좀 덜 되거나 그러면 AI는 없습니다. AI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저는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977년도에 PC가 처음 나옵니다. 거기서 인터넷 기술 출현과 함께 PC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근데 제가 강의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15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1000배씩 좋아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77년 플러스 15년 후가 1992년도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결국은 SOC였어요. 시스템 온 칩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에 칩에 시스템을 장착시켜야만이 이 디지털로의 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는 SOC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든 기술이 그쪽으로 융합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DX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돌아왔냐면 15년 플러스 하니까 2022년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반도체 성능이 1000배가 좋아지는 그걸 브렉스루를 HBM이라는 이 엄청난 메모리 반도체가 모의 법칙을 한 번 더 깨면서 이 그 AI 시대로의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SOC의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은 온디바이스 AI예요.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뭐냐면 AI의 챗 GPT, 뭐 딥식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 모든 가전제품,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모든 첨단 산업에 AI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너무나 중요하다.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지금 학계, 산업계,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계에서는 온디바이스 AI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온디바이스 AI라는 단어조차도 얘기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뭐 300명 중에 반도체를 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에서의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지금은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트럼프 2.0 시대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 정당의 어떤 역할, 보수 정당의 소명, 보수 정당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국가가 괴멸합니다. 국가가 침몰합니다. 그런 상황을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님께서 많이 조명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저희는 반도체 업계 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도 사실은 반도체 업계와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정말 쉬운 언어로 전달을 할까 이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네, 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AI 또 모빌리티, 그다음에 로봇, 바이오, 에너지,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커머스, 뱅킹 이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 그것이 반도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국가를 만들겠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제 책이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 그것을 패러디한 것 아닌가. 2022년도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께서 대선 아젠다로 부민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이걸 내세우셨거든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 과학기술로 주도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글쎄요, 제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만한 얘기입니다만,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질문 드리는데 이 대선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관람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거에 너무 안 좋다는 지적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참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당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인으로 그냥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을 위한 길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뭔가 사법 리스크의 두려움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자연인 윤석열님의 전 대통령님의 어떤 행보다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코멘트를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론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정 운영의 어떤 그 신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국정 운영의 신뢰의 중심에는 지도자가 있다. 근데 지도자의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이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게 돼 있고 어쩔 수 없이 또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그것은 저는 삶의 궤적에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정직성과 청렴성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말로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는 없지만 그야말로 그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는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패키지 청산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시 당선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갈등의 나라에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계엄령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셨죠. 그리고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일견 이해도 되죠. 얼마나 그 입법 폭거를 했으면 도대체 지도자로서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절박함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령을 발동한다. 이거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셔야 된다.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만든 그 영화를 보러 갈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의 성찰을 저는 기대합니다. 네, 네. 마이크 드리세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반도체를 얘기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도 언급하지 않은 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거기서 가스가 누출되면 이천 시내 전체가 날아가고 기흥 시내 전체가 날아갈 정도로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타치를 하지 않는데 이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운 게 있습니까? 제가 30년 2개월 동안 반도체를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반도체를 정말 여공으로 연구원 보조로 일을 했을 때는 정말 열악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산에다가 반도체 일본 거를 사들여 와가지고 그것을 디캡 해가지고 회로를 추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이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이게 불산 한번 튀면 이 피부가 녹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 하나도 없고 어떤 매뉴얼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무제해 인시로 해서 딱 출근하면 정문 내 디지트로 나옵니다. 무제해 달성 시간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환경 안전 그룹의 그룹장으로 하여금 모든 전권을 줘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룹의 그룹장들은 어떤 성과를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했을 때 성과로 보이지만 이 환경 안전 그룹의 성과는 뭐냐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지만 불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사실은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편적 어떤 산업이라고 볼 게 아니라 국가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반도체 산업은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처럼 TSMC가 대만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인 이유가 있어요. 국가적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산업으로 그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의 하나로 이 구축된 생태계로 모든 국민이 정말 이렇게 부유한 삶 그리고 미래가 이렇게 보장된 그런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의 1위 지금 32년째 하고 있는 1위의 이 산업을 함부로 해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북방이나 외교나 안보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산업에 대한민국이 왜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AI겠습니까? 그게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신경이 쓰여요.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멀리 있고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오히려 칩4 동맹을 해버리면 미국은 중국을 제재할 수도 없고 이제 최강국가 마가라는 최강국가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한 국가예요 지금. 그러면 그 필요한 국가의 전략적 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은 안보, 외교, 국방, 경제를 한꺼번에 우리가 확보하는 길이고 미국은 중국을 제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중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나노 기술에서 확장된 기술들의 산업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플레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 자동차도 있고 모빌리티로 이제 통칭되는 뭐 미래 자동차라든지 그다음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뛰어난 기술과 그 안에 온디바이스 AI를 장착한 그 기술로 미국과의 전략적 기술 동맹만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도 핵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안전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호국신기 호국신산을 대만이 외칠 게 아니라 대만은 이미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로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호시탐탐 중국이 본토로 편입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어느 나라가 가장 신뢰가 있는 국가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런 국제적 상황,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 이런 것을 모르고 이런 공약을 내거나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중요도를 모르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AI와 접목되는 순간 세계를 주도하게 되고요. 주도한다는 의미는 100조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100조 기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TSMC는 우리보다 3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349조, TSMC가 348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보시면 파운드리 산업이 워낙 그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이 돼버려가지고 AI 혁명의 시대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미국과의 전략적 기술 동맹으로 R&D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는 일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 첨단 산업에서 이 창출되는 일자리만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꿈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 뭐 5년 6년 걸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시행을 합니다. 저 얼마 전에 근거리에서 후보님 다 이렇게 수행하면서 새만금을 갔는데 새만금이 지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새만금의 어려움을 쭉 설명을 들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솔루션을 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주 경악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분 머릿속에는 이 산업이 어떻게 구축돼야 되는지 그리고 외국 투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3년만 하시겠다고 하는 이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진정성과 또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으로 갈아서 새로운 불판으로 국민들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면 아마 결자 해지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판을 여는 그런 후보로는 가장 최적의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파도 미담인 파파미 김문수를 선택하는 것이 내 한 표의 어떤 그 자랑스러움인가? 파도 비린 파파비 우리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내 한 표의 자랑스러움인지 지금은 이제 선택하실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굳게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을까요? 제가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가지고 민주당은 또 선동하고 또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 전복의 몸부림이다. 예,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아주 그 숭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의 정책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